전자통신연구원 박수명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출연연 오픈소스 R&D 전략이고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찾아보니까 협업이더라고요. 협업이랑 문화. 그래서 사실은 기술보다는 좀 문화 쪽에 무게를 두시고 슬라이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출연연 오픈소스 R&D 전략에 대해서 배경과 정책 측면 그리고 기술 측면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트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정책 측면에서 이제 키워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이제 성장과 도약기를 거쳐서 2000년 전후 지나서 이제 오픈소스 확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있는데요. 이건 올 5월인가 6월에 보면 시놉시스에서 낸 통계예요. 근데 이 통계가 뭐냐면은 각 기술 도메인별로 오픈 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코드 베이스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예요. 보시면은 빅데이터 AI 또 머신러닝 쪽이 94%가 기본적으로 어떤 패키지에는 오픈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망 쪽에는 95%, 사물 인터넷 쪽은 100%예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도 95%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주요한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갈 때 저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로서 오픈소스 R&D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가치를 활용하거나 기여하는 R&D 활동을 갖다가 오픈소스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IITP 쪽에서 발표하셨지만은 거기 위해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소스 R&D 수행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 R&D를 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운영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관련되는 그 유스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이죠.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개발하고 결과를 배포하겠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출연자 입장에서는 오픈 소스라는 철학과 가치를 갖다 활용해서 기존 연구 개발 문화의 개방형 혁신을 갖다 실현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갖추고 그 역할을 갖다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오픈 소스를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하죠. 거버넌스예요. 뭐 이제 오픈소스 R&D니까 출연연 쪽에서는 오픈소스 가치를 활용하거나 기여하는 R&D의 목표 달성이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거버넌스 수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뭐 기타 등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활용을 시작으로 해서 오픈소스 기여 주도를 갖다가 하기 위한 관리,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활동 같은 지원이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잘 안 나오네요. 자,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성 요소를 보시면 전략과 정책, 그다음 절차와 가이드, 조직 구조, 기술 인프라, 그리고 개방형 문화, 평가 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개방형 문화일 겁니다. 개방형 문화를 갖다가 실현하려면은 이건 기술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현재 사람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됩니다. 즉 오픈소스 R&D를 위한 원내외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출연연 협업 문화 정착 시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키워드입니다. 공급망 관리, 컴플라이언스, R&D 플랫폼. 공급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 특성을 가진 오픈소스에 대한 철학,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놉시스 자료인데요. 보안 취약점, 라이센스 충돌이나 아니 위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랑 지원 플랫폼은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출연료 중에는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출연료 중에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갖다 한 조직은 기관은 애트리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항우연 여러 출연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도 만일 이런 거버넌스 도입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예산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서 즉 높이를 맞춰가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출연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서 연구 산출물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림을 갖다가 표현했습니다. 즉 원내 협업이 있고요, 원외 협업이 있습니다. 원내 협업에서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너소스 협업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원외로 보면은 용역이나 위탁, 공동연구와 같은 쪽에서 만들어진 연구 산출물이 원내로 들어오고요. 이 부분에서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서 무결성의 여러 가지 문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또한 원외로 나가는 경우, 즉 공개를 한다든지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또 공동 연구를 위해서 내용을 갖다가 외부로 보내기 위해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노소스 할 때도 A란 부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다가 B란 부서에서 받으려면은 그 내용 역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자료는 21년도에 애트리에서 그 서베이한 자료인데 뭐냐면은 오픈소스 R&D에 대한 내부 인식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오픈소스 활동 경험에 대해서 보시면은 19년도에는 17%, 사실은 그때 서베이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20년, 21년 오면서 활동 경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식률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사용을 할 때 이슈가 되는 게 라이센스나 법적 이슈 같은 부분을 갖다 인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오픈소스를 갖다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측 아래 보시면 내부 협업이 있습니다. 이노소스죠. A란 부서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갖다 B란 부서에서 활용할 때 그런 이노소스 협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은 사용자의 니즈를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죠. 기관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 공동 플랫폼, 인센티브 또는 뭐 가이드, 저장소, 커뮤니티 같은 어떤 지원, 서포트가 필요한 거죠. 예산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 이걸 R&D를 수행하시는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없던 것들이에요. 그냥 개발을 하고 그냥 간단한 서류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픈소스 심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체크를 받아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 원외에서 어떤 연구 산출물이 들어올 때 체크를 하잖아요. 즉 연구원 입장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머스 할 때는 당연히 연구원 기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되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분이 연구로 수행하는데 이게 귀찮아서 나 연구 못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헤아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관장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나무가 꽃을 피우죠.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담 조직이 있어서 보통 OSPO라 부르는데 조직이 있어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서 컴플라이언스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처음 원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를 한다면 보통 라이센스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작년부터는 이제 보안 취약점 얘기가 나오죠. 컴플라이언스 안에 더 많은 게 들어갈 거예요. 즉 오전 세션에도 나왔지만은 실제 오픈소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체크할 것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운영 범위인데요. R&D를 수행하는 모델 또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사업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공마 체계 등을 체계를 갖다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운영 범위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
배포하는 단계,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고 할 것인지. 무조건 컴플라이언스 적용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갖다 다 체크한다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당연히 저부터 연구하기 싫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가지고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고도화하려면은 ISO, IEC 5230 오픈체인 규격을 갖다가 항상 준수하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ISO, IEC 5230 2022 버전은 한 2년이나 4년 후에는 리비전 될 겁니다. 당연히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더 확대가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더 늘어날 겁니다. 범위가. 당연히 라이선스 검증, 보안 취약점 검사, 의존성 검사 등 처리 효율성을 분명히 제고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R&D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부담이 안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잘 만들어 놓은 기능은 좋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겠죠.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R&D 협업 문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줄여서 R&D 플랫폼이라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D 기획 수행, 결과 공개, 또 상영, 아니면 정주기에 거친 입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는데 가능한 연구나 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있는 듯 없는 듯 지원될 수 있는 생태에 갖게끔 서비스가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R&D 협업 시너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속성이 있는 IT 인프라로서 IT 인프라가 계속 바뀌어요. 사용자 입장에는 버든하거든요. 행정상의 처리도 문제 있지만 사용하는 도구나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도 역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육이 필요 없는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를 쉽게 협업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연 오픈소스 R&D 전략을 갖다가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 설명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트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 세션에 이제 에트리 오픈소스 거버넌스 역사에 말씀드렸어요. 2019년도에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준비 단계를 거쳐가지고서 R&D 플랫폼 구축을 하고 공공화 관리 1차,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국제 표준 인증 기관으로서 이제 에트리가 받았고요. 그러한 성장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R&D 플랫폼 고도화,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오픈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서비스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트리가 하고 있는 오픈소스 거버넌스는 크게 7가지 방향성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 컴플라이언스, 과제 지원, 인력 양성, 개발 환경, 홍보 확산, 국제화. 이 중에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오픈 체인에 보시면은 그 레퍼런스 툴링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중에 포스라이트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에트리는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시스템, 올라라고 하는 걸 갖다 개발했고요. 이걸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R&D 활동을 위한 협업 플랫폼 제공을 갖다가 내부와 외부로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출연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협업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고요. 이걸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픈소스 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수평축으로는 연구부서 쪽에, 그 다음에 행정부서 쪽이랑 협력을 수행해서 이제 개발 R&D를 갖다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수직 측에서 보시면은 기업들을 위한 기술 지원 또는 커뮤니티와의 그런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정책을 갖다가 협력한다든지 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R&D를 수행하면 분명히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포 단계까지 결과물을 만들었으니까 배포하는 단계까지 있을 겁니다. 즉 R&D 전주기 과정에서 뭐 표준도 있을 거고요, 특허도 있을 거고요, 라이센싱 어떻게 할 건지, IP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분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획 단계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수행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구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오픈소스 R&D 수행 모델을 갖다가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R&D 협업을 위한 IT 인프라고요. 저 좌측 위에 있는 것은 커넥트라고 하는 협업 공간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홈페이지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오픈소스 사이트, 우측 하단은 포털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을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2장이 남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많은 시간 투자했어요. 참고로 그 오픈테크넷 서밋에서 과기부에서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발표했더라고요.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내 다양한 주체들이 오픈소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트리 입장 같은 출연자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거버넌스 노하우를 갖다가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을 갖다가 해야 될 거고 하고 있고요. 개방형 R&D 협업 문화 정착을 위한 출연 오픈소스 커뮤니티 협업 플랫폼을 공개하고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서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R&D를 갖다가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즉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애트리가 하고 있던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역할을 갖다 더 확대하는 거죠. 즉 개방형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정 가능한 풀뿌리 공급으로 햇볕이 드는 오픈소스 생태계 시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애트리는 이 부분에 많은 노력과 경주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